They're so crazy about the martial law that they don't even see what it truly is. No. They don't even try to see what it is, and they're just crazy about impeaching the president. Now the executive and people in Trump's cabinet are saying you should be taking the Chinese spies more seriously. They're trying to brainwash Koreans. And they're also saying if the president does get impeached, Korea won't be a democracy country anymore. So I'm gonna ask you guys, who actually believes that the president should be impeached? Did the martial law make you feel bad? Do you think your feelings are more important than Korea becoming a communist country? I don't think the martial law was a perfect decision. But from the martial law, he wanted to let you guys know just how dangerous it is right now. And also the Chinese forces are trying to shake up Korea. To give you guys this message, he did decide to do the martial law, which was a pretty hard decision. The Minjudangs, that are 170 politicians who have a lot of power, made it so that the president can't do anything. Also, if judges and prosecutors aren't on their side, they impeach them. Minjudang has tried 30 times since he started his term. Do you think he didn't know if he does the martial law? Minjudang try to impeach him. When Trump starts his term, they're gonna kill all the Chinese forces. And it's very clear the US is gonna take care of South Korea. But why can't you see this? And why are you just so obsessed with impeaching the president? I love my husband's country, Korea. Wake up and please save Korea. 오늘의 현주야, 한국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리셋이 진행 중이거든요. 가짜 군인들이 드러나고 국정원에 있는 뿌락치들이 드러나고 말이죠. 경찰이 얼마나 작용화가 됐는지 이런 게 막 지진이 일어나서 드러나고 있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쫙 뽑자마자 나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듣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는 계엄령의 정당성입니다. 나는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이거 뭐 말을 잘 안 들어서 뭐 빨갱이들이 많은 것 같고 막 하고 보니까 국민들이 놀란 거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끝난 건데 정정당당하게 구국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따라와 주십시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국정마비와 국헌문란 세력은 누구인가? 나보고 내란범이라고 하는데 국정마비와 국헌문란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자, 통계를 말씀하십니다. 대선 후부터 지금까지 178회에 달하는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사실상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국정마비 위해서 공직자 수십 명 탄핵을 추진했다. 22명이죠.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뭐야?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 탄핵, 문재인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선관위를 감사하는 감사원장 탄핵, MBC와 KBS와 관련된 방통위원장 탄핵. 제가 이러한 논조로 영상을 찍었더니 조회수가 210만에 넘어가면 난리 났어. 그 댓글 여러분 쭉 보십시오. 정말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게, 제가 그 영상을 언제 찍었냐면 계엄령을 대통령께서 선포하시고 근데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수요일에 전부 다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죠. 이거 망했다, 뭐 없나 보다. 그때 제가 이거는 아니다, 뭐가 우리가 기대하는 큰 건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연설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이 나라의 진짜 내란범들은 누구냐? 민주당이다. 거기 댓글 보면 전부 다 10대 20대가 전부 다 댓글 달아놨어. 윤석열 대통령 정신 나간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계엄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다 애들이 동의를 해. 학생들이 동의를 해. 그래서 지금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대, 숙대 뭐 이런 데 지금 대잡아 붙고 난리예요 지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보세요. 계엄법 2조 2항 보면은 언제 내릴 수 있는가? 전시사변? 이거는 당연하죠. 또 하나가 있어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악령 질서를 유지하여 선포한다. 그러니까 계엄령은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자, 봅시다. 민주당이 뭔 짓을 했는지. 판사 탄핵하자. 이재명과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여기에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가담했죠. 이 사람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북한한테 돈을 갖다 바쳤다는 거니까. 근데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이제 유죄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화영한테 1심 유죄 준 사람을 탄핵하자고. 당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1심 유죄를 줬다라는 것만으로 탄핵을 하자? 이거는 사법부 통제 활동인 거예요. 사법부를 움츠리게 만드는 국회의 폭거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 국가의 원수가 어떻게 강경한 조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신나간 행동입니다. 이거 여러분. 올 여름에 있었던 거. 올 여름에 개딸들이 뭐라 했냐?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회가 심판사를 파면했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요, 아무도 사망한 사람 없어요. 전기 안 끊었습니다. 국회의 요구에 다 따랐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되잖아요. 윤희석 의원의 말처럼 계엄령보다 더 위험한 걸 거예요. 부정선거 발언 금지법, 이승만 찬양 금지법, 홍범도 모욕 금지법, 제주 4.3 폄훼 금지법, 이재명 수사 금지법 이런 거 만들 거예요. 사법부를 이렇게 겁박을 하는데 22번의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검사,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대통령 제가 비교해드렸죠. 이전 정부들 노무현,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 때는 평균 한두 건이야. 많으면 3건.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22건이라고. 그것도 다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은 탄핵을 많이 하면은 그 나라는 거의 망했다는 뜻도 됩니다.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아르헨티나는 1980년 민주화 이후에 83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 이러고 있다고. 탄핵을 남발하면은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고 민주화에 성공했는데 83번의 탄핵 소추하다가 나라가 아작나가지고 지금 완전 쓰레기 주워먹는 나라가 됐잖아. 아르헨티나가.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지도자를 갈아치우다 하다 보면은 대통령이 일을 못해요. 사법부가 겁을 먹어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말 안 듣고 누가 탄핵을 나서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사회 기능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페루 2017년 2022년까지 6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2번은 실제 탄핵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는 탄핵에 중독 걸리고 탄핵에 중독 걸린 나라들은 또 탄핵에 계속 중독 걸리는 거예요. 대통령을 이제는 개나 소나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나라는 모든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방향타를 잃어버리고 우르르 폭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로 가다가 대통령이 칼을 확 뺀 겁니다. 구국의 결단인 거예요. 이거는. 프랑스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의회 탄핵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프랑스에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 조건은 있어요. 정말로 죄가 다 소명됐을 때 그때 탄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의 개딸식의 탄핵 시도는 뭐냐면은 저 사람 미친놈 같아요. 저 사람 이재명 괴롭혀요. 탄핵시켜요.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망가졌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 아부해가지고 요번에 총선에 당선된 김동아라는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여기 이 사람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재판이 많아지니까 뭐라 얘기했냐.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뭔데 행정부와 사법부와 모든 언론기관들을 장악하겠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국가 원수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바보입니다. 이런 한 집단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10월 달에 윤관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렸다라는 게 돈봉투 사건의 골자예요. 이재명 이전에 민주당 당대표. 근데 이자의 심부름을 받고 돈을 뿌린 사람들이 많은데 윤관석 의원이 거기 가담했다가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자들이 다 실토를 하면서 실명이 나왔는데 김용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정용기, 조국당의 황운하 이 6명이 지금 돈을 받았다고 증언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검찰의 소환에 아직도 불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봉들을 받아 처먹어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나라가 비상사태 있는 나라가 아니면 어떤 나라가 비상사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통계를 봅시다. 2024년 총선을 위해서 민주당이 출마시킨 전과자가 100명입니다. 지금 국회의 300명 의원 중에 24명이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입니다. 감옥 가기 싫으니까 너 대통령 너 죽여줄게 내가 먼저 그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거 알게 된 거고. 자, 21대 국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94명이 전과자였습니다. 이전 국회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범죄를 소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자, 거대 야당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까지 위협을 했다. 사례로서 중국인들 잇따른 군사시설 촬영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죄가 개정이 안 돼서 처벌도 못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적국을 위해서 활동을 한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는 간첩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방해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승선을 한 미국 항공모함을 중국 공산당들이 촬영을 하고 국정원을 중국 공산당이 촬영을 해도 민주당의 방해 때문에 기소도 못하고 감옥에도 못 집어넣는 이 나라 정상이냐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뿌락치 아니면 이거 왜 반대하냐고. 자, 그 다음에 이런데 간첩을 못 잡도록 국정원을 완전히 파괴시켜 놓은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정원법이 바뀌었고 대공수사권이 박탈되었고 경찰로 넘어갔죠. 그 뒤로 경찰은 8개월 지났지만 간첩 건거 빵건 이런 나라를 만들어 온 자들이 뭐 할 말이 있어요. 국민들 앞에. 간첩 잡는 기능을 보이는 것마다 다 마비시켜놨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 비상사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정당이고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장병 밥값을 올려달라, 초급 간부의 수당을 올려달라, 이 예산안도 동결시켜버리고. 전쟁 나면은 실질적으로 전선에서 작전 수행하는 거는 초급 장교들이 많이 해요. 너무 중요한 자산이라고. 근데 이런 분들이 최저시급보다 낮아 돈 받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액을 막아버리고 자기들 연봉은 1억 6천을 올려.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반국가 세력이죠. 그래도 뭐 말로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겠죠, 그죠? 말 설득 많이 했다.
합니다. 9월 달에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다 설명했잖아요. 간절하게. 특히 초급 간부, 중견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녹물이 흘러나오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서 쪽잠을 자야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임 봉봉은 봉급이란 뜻이에요. 너무 낮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 정상적인 국가 세력이면요. 야, 정말 우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왜 빨리 우리가 못했습니까? 빨리 봉급 올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빨리 내려가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냥. 반국가 세력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화를 참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들의 초임 봉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각종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당직 근무 수당 등 수당은 유사직종 공무원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유사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목숨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라니까 민주당이 빨리 내려와라고 소리 질러. 그리고 정액안 동결시켜버려. 지금 전 세계 전쟁인 거 모르나요? 러우 전쟁 계속 하고 있고 중동 지금 시리아 무너지고 난리거든요. 지금 휴전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다음 아시아 차례가 될 줄 몰라. 김정은 상태로 지금 오락가락하고 시진핑이가 계속 대만 침공 훈련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한미일 공조가 강력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탄핵 소추안 내용이 보면은 북중러를 대적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그런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거. 우리 군인들 분노해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대통령실 예산 삭감 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거대 야당 한국의 성장 동력을 꺼트리랬다. 자, 청년 일경험 지원은 빵원으로 줄여. 너네 뭐 청년 위한 다음에 왜 자르는데 이거.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필요한 부분 있거든요. 이거 빵원. 원전 생태계 332억짜리를 빵원으로 잘라. 원자로 소형 모듈을 빵원으로 잘라. 250억짜리를.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도 6억에서 빵원으로 잘라. 대통령실 특활비를 빵원으로. 검찰 특활비 587억 빵원. 원전 첨단 제조기술 빵원. 이 뭐냐면은 한미 관계 파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원전 MOU 체결이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 그 되는 순간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가 열리는 겁니다. 미국이 전력을 한국한테 의존한다는 거거든. 그거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시도에는 지정학적인 힘이 작용된 겁니다. 친중 민주당이 그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에도 북중러를 대적하는 윤석열을 써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산업과 미래 먹거리와 한미 관계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게 민주당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조건 윤석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세력이 나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우리 다 이해합니다. 이제 대통령 이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 국민이 함께할 것이고 이 반국가 세력을 끝까지 쫓아가서 처단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선포한다. 개헌법 2조 2항이 허용하는 그 선언에서 나는 개헌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여, 헌재여, 사법부여, 나의 이 결정을 이해해다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담화문에서 이분은 부패한 선관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작년부터 선관위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다. 국정원으로부터. 근데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허용하지 않아서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고 비리가 엄청나게 드러났다. 그 다음에 한보 양보해가지고 5% 정도의 아주 소수의 정보만 제공을 해가지고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했는데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하다라는 국정원의 발표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가 1, 2, 3, 4, 5래.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는 선관위의 서버 비밀번호 나왔어요. 1, 2, 3, 4, 5.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선관위. 이제는 국민들이 검색을 다 해볼 거야. 선관위의 엽기적인 거. 선관위가 이때까지 어떤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 그 사례집들을 이제는 전 국민들이 다 찾아보게 될 거야. 비밀번호 1, 2, 3, 4, 5. 투표지 이미지 해킹 가능. 선거인 면부 조작 가능. 그러니까 유령 투표자를 넣을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을 뺄 수 있다라는 거죠. 선거 결과값 조작 가능. 요거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국제사회에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이라크, 콩고,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그럴 수 있다. 저 볼리비아는. 근데 대한민국에 저런 게 있다고? 대통령의 입에서? 한번 조사해봐. 엉터리 전산 시스템 어떻게 선거 신뢰하나. 선관위 압수수색 강제수사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왜? 자기 집에 어떻게 영장 발부를 허용해 줍니까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임기를 채우는 게 중앙선관위원장이죠. 제일 위에.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은 각 지방 법원장과 부장판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절대로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 안 해요. 유일한 방법이 초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안 된다는 거 다 보여줬죠. 2024년 총선과 관련된 소송 모조리 기각되리고 130건에 가까운 2020년 총선 소송도 10건 안 됩니다. 그마저도 180일 이내에 해야 되는 소송들을 모조리 질질 끌고 연수울부터 시작을 한 소송들이 점진적으로 있었지만 그것도 다 1년 지나서죠. 그죠? 얼마든지 증거인멸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검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개표기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투표지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증 허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선거인 명부 안 내놓습니다. 왜냐면 이거 대조했을 때 이름 어긋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투표
투표지 이미지 원본 제공 안 합니다. 왜? 원래 투표지 이미지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투표지 이미지가 다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지만 보게 해주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민유숙 대법관은 2020년 총선 비례대표 재검표 소송에 현장에 나왔다가 그냥 도망갔습니다. 못하겠다고. 이건 압수수색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24년 11월 20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관위원장 대법관 겸임 문제를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제대로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그런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정비하는데 오늘이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추락하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이런 토론회를 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 사법부 안에 선관위가 숨어버리니까 어떠한 감시도 안 받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어떠한 보안점검도 안 받아. 어떠한 견제도 안 받아.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채용비리 저지르고 서로 눈 감아주고 증거 인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부터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이미 제도권 안에서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설을 잘 보십시오. 이거는 예견된 겁니다. 대통령 출마하실 때입니다. 3월 6일이네요. 저 투표 관리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썩어도 선관위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선관위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나라가 골마 터지고 멍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죠. 윤석열 대통령 국유 유튜브 보고 갑자기 발작해가지고 술 마시고 그랬다 이런 쪽으로 막 몰아가거든. 좌파 언론들이. 뭐 국유 유튜브를 봐.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사이버 관련 수사를 했던 분이라고. 2013년에 그런 얘기하면 다 반박하세요. 원래 이러한 쪽으로 전문가예요. 숫자도 잘 보시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딱 보면 알아보고 특수통이기 때문에 사이버 관련해서도 범죄 수사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라고. 딱 보면은 부정선거 방지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게 심각하다는 걸 더 그때 구체적으로 아셨을 거고. 유튜버랑 뭐 이게 하나가 됐다 그래 따지면 이재명이가 완전히 저 극자 유튜버 김어준 몸통에 들어가서 방송하는 사람인데 이재명이야말로 뭐 유튜버 정치인이지. 이재명은 아예 그 유튜버 본진에 들어가서 방송하는 사람인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란숙의 유튜브 중독자는 이재명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유튜버 김어준 말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유튜브 중독 내란숙의 이재명. 그 다음에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관위는 중립 지키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마지막으로 과거와는 달리 계엄 형식을 빌려서 대국민 호소한 거다. 계엄은 도구고 목적은 대국민 호소였다라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이만큼 썩었습니다. 국회가 이만큼 추잡하고 부패합니다. 나라의 경제와 안보 상태가 이만큼 간첩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저 혼자 못 지키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칼을 뺄 테니까. 대국민 호소였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내란이 아니고. 두 번째, 민주주의 수호다. 완전히 썩어서 이 선거 제도를 북한이 마음껏 해킹하도록 내버려둔 저 선관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주 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라고 알린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만에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고 어떤 누구도 사망하지 않고 바로 일상으로 다 복귀했던 겁니다. 그 사례로 국회 단전 단수 송출 제한 안 했고 방송국 자각 안 했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 받아들였고 병력 투입한 것은 만국적 행태를 알린 것이고 누구도 체포 명령 내린 적 없고 맞죠, 그죠? 해제 의결 후에 국방장관에게 즉각 철수 지시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공표함으로써 지시 따른 우리 군 관계자들은 전혀 잘못 없으니까 검경 칼춤 그만 추고 수사의 방향성을 진짜 범죄자인 민주당으로 돌리라는 거야. 그만 사람들 괴롭히고. 우리 지금 군인들 괴롭히다 보니까 군 기밀 같은 거 막 얘기하고 좀 난리잖아요 지금.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워딩이죠. 끝까지 싸우겠다. 검찰이 광란의 칼춤을 벌이고 경찰이 광란의 칼춤을 벌이고 언론이 아무리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나는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칼을 뺐고 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요번에 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중도층 또는 중립으로 계시던 분들 또는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들어와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드럽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이 이재명과 사법카르텔과 대장동 그다음에 선관위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빨간색 화살표가 보수 진영 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반격이고, 이 파란색이 민주당의 커넥션입니다. 이거 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선관위 커넥션부터 봅시다.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에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거 아시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만 6천 개 기사에 8,840만 건의 공감수를 조작했습니다. 김경수가 드루킹이랑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작이 새로운 말이 아니고요, 이미 당선된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여론조작에 힘입어서 당선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재인이한테 오랫동안 후원을 하던 김을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양통신에. 이 금양통신이 윈즈라고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회사 윈즈가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비밀번호 12345, 보안 점수 31.5점.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조혜주라고 하는 선관위원, 문재인이가 2020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관위원으로 조혜주를 꽂아 넣었거든요. 조혜주는 노무현 당선될 때부터 선관위에 있던 사람이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앉혔단 말이야, 문재인이가.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넣었다라는 거지. 근데 내려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문재인이가. 자기 부담스럽다고 선관위에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있으라 했어요. 왜 31.5점이 나온지 아시겠죠? 보안 점수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부 기관들이 다 해킹당했대, 북한한테. 그래서 보안 점검 받으라고 작년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선관위 입장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버틴 거예요. 니는 뭔데 버티는데 임마.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채용비리가 1,200건이 터지니까 음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를 살포시 연 거지. 그래서 국정원이 딱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그마저도 서버에 5%밖에 공개 안 했어. 뭘 북한이 해킹 흔적이 없어 지금. 5%밖에 공개 안 했으면서. 국정원이 그 다음에 해킹 툴을 83개를 몰래 신고 나왔는데도 그건 모르잖아 당신들. 윈즈한테 보안 점검을 다 맡겨놓으니까 이러지.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하고, 김명수 체제에서 대법관들이 하나둘씩 추가가 됩니다. 조재현이, 노정희, 노태악, 권순일, 아까 제가 초반에 다 말씀드렸죠. 조재현, 경남 양산을 재건표현장, 연수을 재건표현장에서 전부 다 증거 채택 안 해주고, 전자개표기 채택 안 해주고, 통합선거인명부 원본 없는데도 증서에 안 써주고, 투표지 이미지 원본도 없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노정희 소쿠리 사태, 노태악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다, 권순일 이재명한테 무죄 주고 대장동에 고문으로 들어가. 이 사람이 2020년 총선 때 중앙선관위원장이었어요. 이게 우연 같아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인간이 이재명한테 무죄를 주고 대장동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고문료를 받아 처먹었다고? 이 사이에 김만배라는 자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니까 국회에서 녹취록이 틀어졌다니까. 이화영이가 무섭다 했잖아요. 여인 이화영이가 김성태가 사법 로비를 위해서 돈을 냈다. 근데 그게 권순일인지 다른 법관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연결고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검경을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냥개들아, 수사 대상은 여기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항복판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른판인 김민석이는 이 종북주사파의 일당인 김민웅이의 친동생이고 사전투표 31.3%를 맞춘 인간이야.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이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부터 2022년까지의 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북송군도 있었는데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보였던 거야. 보이니까 야 이거 대북송군 이거 때려잡아야 되고, 선관이 굉장히 심각하네. 얘네들이 뭐냐 이거 연결고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보안업체한테 몰아줬다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국정원이 중간에 보안점검을 해보니까 이거 뭐 심각한 게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겠지. 감사원이 치고 들어가 보니까 채용비리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대북송금 수사가 들어갔어요. 검찰이. 이화영이가 같이 대북송을 했거든요. 김정은한테 김성태 회장이 돈 쏘고 이화영이가 중간에서 실무자 역할을 하고 이재명이 방북을 시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유죄가 뜨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중앙지검장 탄핵해야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사건들을 공소유지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관련된 사건들을 다 공소유지라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숙과 문재인 비리들을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중앙지검이. 그러니까 탄핵 걸어야지. 중앙지검장 임무 정지가 됐잖아. 업무 정지가 됐잖아요. 감사원장이 뭐 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비리 캐고 있었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감사원장을 탄핵 걸었어. 감사원장 다음에 2번 순위가 누구냐면은 문재인이 꽂아놓고 도망간 감사위원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업무 대행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엔드게임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군데로 한국판 기득권 썩은 카르텔의 심장부를 정조준해가지고 여러 갈래로 공격을 한 거예요. 국정원, 감사원, 검찰을 통해서. 국정원이 캐낸 거는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그 다음에 감사원, 검찰을 통해서 문재인, 이재명 수사 핵심으로 들어가서 대북송금이랑 태양광 비리랑 김정숙 비리.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얘네들이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을 걸어버리고 대법관 임명을 안 해버린 거야. 왜? 아예 업무 복귀를 못하도록. 그래서 대통령이 보니까 야 이거 한 방에 척결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작년에 이미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갔다 온 다음에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령을 바꿨죠. 작년에 이미. 그래서 오랫동안 빌드해온 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한 방 매긴 게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문재인 선관위만 때린 게 아니고 김정은도 핵심으로 때린 게 뭐냐면 대통령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선관위랑 이재명 또는 사법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 대장동 카르텔이 우리나라의 최악의 카르텔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도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왜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민노총의 간부들 최근에 간첩죄로 1심 선고받았잖아요. 민노총도 조합원 숫자를 22만 명 줄였어. 공격해서. 김정은도 공격한 게 뭐냐면 자유통일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8.15 선언에서 나 자유통일하겠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윤석열의 자유통일 지지한다고 성명서냈어요. 이거 김정은한테 사형 선고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선포했어요. 탈북자의 날 제정하면서. 이거는 김정은한테 전쟁 선포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계속 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의 심장도 딱 정조주네. 민노총도 정조주네. 선관위도 정조주네. 이재명 문재인 정조주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카드는 뭐냐면은 줄타랙밖에 없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은 밀릴 것 같으니까 후방으로 들어가서 너네의 모든 비리 같은 걸 한 방에 터트려 주겠다. 그거를 담화문에서 계엄 선포해서 힌트를 딱 주고 마지막 싸움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사건이 진행돼 왔다는 거 아시고 우리 기자분들 제발 보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한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팩트예요. 이미 나와 있는 뉴스를 종합을 한 거라고. 누가 내란 집단이냐, 누가 위헌적인 집단이냐, 그걸로 갑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관련해가지고 독립기념관장 지명하고 이럴 때 어떤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이냐, 그게 국회에서 싸움이 났잖아요. 그죠? 건국절 갖고. 이거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싸웠던 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가,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그 싸움이 리터매치로 온 겁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더 위헌적이냐, 누가 대한민국이냐, 그거를 이제는 토론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왜 위헌 정당인가? 제가 첫 번째로 주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예산 탄핵 집단이다. 국회는요,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국익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원전 생태계 지원 비용 요번에 민주당이 1112억 원 잘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생존이랑 연결돼 있거든. 여러분들 이거 주변에 젊은 사람들한테 다 버려주십시오. 지금은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원전 생태계가 왜 중요하냐, 문재인이 박살낸 거 복구시켰다, 그거 다 알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이랑 원전 MOU를 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이제는 전력을 필요로 하거든. 근데 미국이 30년간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설계 능력만 좀 갖고 있고 유지, 보수, 운영, 제조에 대해서 약해졌단 말이에요, 미국이. 근데 우리가 문재인이 토막 내놓은 원전을 윤석열이 살린 것을 넘어서 체코에 수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국이랑 MOU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뭘 했어요? 원전 생태계 지원금을 1,100억을 잘라버렸어, 최근에. 반국가 집단이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미국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크냐면은 방산이랑 조선 다음으로 원자로 SMR, 이 새로운 원전 먹거리거든요. 소형 모듈. 이걸로 유럽에 팔아야 되고 미국이 이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SMR을. 미국은 이게 전략자산으로 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한미관계 파탄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원전 수출 보증도 감액을 했고,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도 감액을 하고, 청년 일 경험 지원도 감액을 하고 1,600억을 잘라버렸어요. 청년들 못 살게. 연수사업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82억 원 하던 거를 빵원으로 잘라버렸어요. 이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지. 누가 위헌적인 활동을 했고, 누가 내란적인 활동을 했고, 누가 먼저 국정 마비를 시켰냐고. 그 다음에 검찰 특경비 특활비를 잘랐습니다. 587억 원.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북송군,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성남FC, 김혜경 법카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소세지잖아요. 근데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재명한테 나쁜 소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검찰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사인인 거야, 이게. 감사원, 문재인과 관련된 태양광, 통계 조작 이런 거 계속 캐고 있거든요. 게다가 선관위까지 털었던 게 감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겠다 이거지. 감사원까지도 탄핵이 될 정도면은 경찰도 잘라버리고,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도 505억 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8억으로 줄여들었어. 이 뭐야?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중동의 기웃거리고 러시아의 기웃거리고, 대한민국에 유전 하나 터졌다고 그렇게 전 국민이 좋아했는데 그것도 개발하지 말래. 이 정도면은요, 국정 운영을 하지 말라고 내란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더 엽기적인 거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 빵원으로 줄였는데 문재인한테는 96억 원을 편성을 해줬어요, 당시 민주당이. 문재인이는 96억 원 쓰라고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빵원 쓰래.
먼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든 배경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대 증원 해가지고 믿고 뭐 때문에 믿고 그런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자고 기본적인 국민으로서.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정액한 문재인 이재명 예산을 보면요,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이게 문재인 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때 합한 금액인데 이 중국이 좋아하는 거 신재생 에너지를 2,300억을 정액해버렸어요. 친중하겠다는 거거든. 태양광 늘리겠다는 거거든. 풍력 발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1,600원. 이거 전라도 태양광 카르텔 좋아할 일이겠네. 이게 반대한민국이죠. 보면은 새만금 이런 거 고속도로 이거 다 이거 수익성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다가는 다 돈을 바르는데 검찰, 경찰, 다음 세대 국정 운영에 필요한 거 미래 에너지는 다 잘라버려. 한미 관계와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원전 관련된 거 다 없애버려. 이게 반대한민국이죠. 위헌정당이죠. 그래서 예산 탄핵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쓴 건데 이 민주당은 또 어떤 폐악질을 벌였습니까? 검사를 4만 번을 시켰어요.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1조 5천억을 헛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1조 5천억을 쓰게 만들었다고. 국가 경영을 마비시켜 온 거예요. 이재명이 당시에 선동을 했었고. 이래놓고 하는 또 폐악질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왜 이렇게 화가 난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내년 연봉이 1억 6천만 원. 예산 줄 삭감하더니 본인들 월급을 쑥 올렸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계엄령 찬성합니다. 이게 어제자 기사거든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예산을 다 잘라. 미래 먹거리 나 그런 거 모르겠고, 한미 관계는 모르겠고, 원전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고, 우리 호남 좋은 신재생 에너지 다 정액하고, 윤석열이 너는 죽어라. 대한민국 다음 세대 다 죽어라. 근데 우리 연봉은 1억 6천만 원 늘려야 되지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죽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주변한테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민주당 왜 위헌정당인가? 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지속적인 국정마비 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차례 탄핵 시도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 뭐 사고 나면 행안부 장관 탄핵, 검사 안동아 대북송금 수사한다고 탄핵, MBC랑 자기들 나팔수 지킨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해, 이재명 수사한다고 송준석, 이점석, 이동, 임홍석, 김영철, 강백신, 박상효, 엄희준, 이재명 수사하는 이유만으로 다 탄핵을 하는 거예요. 방통위원장 또 탄핵해. 탄핵 중독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일이냐면은 이게 보면은 18건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과거 기사기 때문에 여기 4건을 더 더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검사 3명에 감사원장 1명까지 합하면은, 그러면은 22명을 총 탄핵 시도를 한 건데 민주당이 다른 정권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정권에는 한두 건이거든 탄핵 시도가. 근데 보면은 윤석열 정부 때는 22건 탄핵 시도가 된 거예요. 누가 지금 내란 시도를 한 겁니까? 누가 지금 반대한민국적인 내란 시도를 한 거냐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나라인지. 이게 이런 인간들이 뭐만 하면 선동해가지고 뭐 몇 쪽 갉아먹고 음모론 퍼뜨리고, 근데 자기들만 월급 가져가. 이거 여러분 이거 해산시켜야 되는 정당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뭘 잘했냐? 잘한 거 맞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제가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의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와 싸우고 있었는가?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바지가랑이 잡을 때 윤석열 대통령 민노총이나 투쟁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최근 기사인데 민노총의 조합은 40%가 이제는 우리가 막장으로 투쟁하는 게 효과적인 게 아닌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래요. 2022년 기준에 민노총 조합원 숫자가 109만 명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올해 조사하면 아마 더 떨어진 걸로 나올 겁니다. 22년 기준이고 21년 대비니까. 노조 숫자가 381에서 225개로 줄었대. 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야 회계장부 까봐. 거기서 다 기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공시율이 높아집니다. 민노총은 줄어들고 강성노조에서 나와서 아주 약한 노조가 양산이 됐고 그 양산된 노조들은 전부 다 공시율이 90% 넘어요. 그거 누가 그랬어요? 문재인이 그랬어요? 아니면 그 전에 정권이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대 메고 싸운 겁니다. 민노총이랑 싸운다는 건요 종북 주사파랑 싸운다는 거거든. 그래서 최근에 민노총의 간부 한 명이 15년 선고받았잖아요. 1심에서 간첩질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번에 그러면은 또 어떤 중요한 탄핵 시도가 있었냐?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원석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탄핵 시도를 안 했죠, 그죠?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 들어오고 몇 개월 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문재인과 이재명 관련된 수사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마들이 놀래가지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이원석 보십시오.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직 기간에 국민을 대표했던 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야 된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원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원석은 이 보시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한 사람입니다.
2017년에. 전 대통령이라서 예우한다며. 근데 현직 대통령 왜 이렇게 없는 뇌물죄도 엮어가지고 잡아놓는데? 정치검찰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년간 검찰총장으로 있으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탄핵 걸죠. 이거 놔두면 자기들 골로 가겠다는 걸 느낀 거거든. 내러티브를 아셔야 되는 거고. 대화 내용 보면 기가 찹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이원서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막 몰아붙이는데요. 계속해서 이 삼성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이가 없다라고 계속 반론을 펼쳐. 나는 그런 사실 없고 돈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소리 질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악질적이고 몰아붙였던 사람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뭐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뇌물죄 무죄 떴잖아.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인으로 집어넣던 사람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예우를 갖춰야 된다. 그 이원석이가 사라지니까 검찰 탄핵까지 가 활동비도 다 줄이는 겁니다. 대통령도 이제는 헌재에서 한판 붙자고 시비를 거는 거라고 민주당이. 민주당 왜 위헌정당인가? 세 번째, 국가안보 와해를 초래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이요 최근에 간첩적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위구르 인권유린, 티베트 인권유린, 그 다음에 대만 침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러우 전쟁에 부품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 건설 장비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전 세계 해킹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그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미국에도 드론 날리고 난리거든요.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항공모함이 있는 거기에도 드론 날리고 그렇게 잡혔죠.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민주당이 또 말 바꿔서 안 하겠다. 이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 나라의 안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이 활기를 치고요. 삼성의 기술을 빼가고 군사 기밀을 빼가고 난리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을 반대할까? 적국 말고 외국을 위해서 이적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한다라는 게 간첩죄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와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탔었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은 누구로 나타났냐? 우수 공산당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타임라인이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트럼프 당선 때문에 위험해졌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전 세계에 개입하고 있는 것들이 막 걸리고 있어. 근데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좌파들이 넘칠수록 중국 공산당이 좋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이 결국엔 우수 공산당원으로 지금 밝혀졌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근데 민주당이 이 타이밍에 딱 간첩법 개정안을 반대를 해. 이게 우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반국가 행위를 한다고 낙인을 찍고 헌재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인지. 그리고 그 공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돌린 겁니다. 일정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 해군 사병이 1,000만 원에 중국에 한미훈련 기밀을 넘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첩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정보사의 군무원이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인한테 넘겼고 휴미트 절반이 발각되어서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국가안보 정보기관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도 제 역할 못하고 문재인이 다 물들어나서. 지금은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았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장담합니다. 왜? 똑같은 위기 속에서 똑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민주당은요 왜 위헌정당인가? 대한민국 안보를 와해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종북 주사파와 결탁을 하고 있다.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최재형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 확실히 되는 주체 사상은 인민의 혼의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영원한 에너지다. 뭐 이상한 소리 한 최재형. 이 사람은 촛불 행동이랑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촛불 행동의 김민웅은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입니다. 외곽에서 활동을 하고 탄핵 군부를 떼고 국회 안에서는 이자들이 탄핵 청문회를 열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세트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부 다 중국한테 다 역전당했습니다. 자, 점유율 보시고요. 통신기기,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모조리 다 따라잡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국한테 속국이 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각성하라. 중국의 속국으로 되도록 내버려 둘 거냐? 자유 대한민국으로 국익의 결단을 해서 살릴 거냐? 조선도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 67대 20. 철강 저가에 중국이 덤핑을 때려가지고 우리나라 철강업체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분쟁이 일어날 거 알고도 최근에 뭘 꺼냈냐? 중국의 저가 철강에 관세 부과를 검토했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기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뭐죠?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령 날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신중이냐 반중이냐 글로 가는 거라고.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관련해서 뭐 했냐? 네덜란드랑 외교 잘해서 네덜란드 ASML 최대 노광장비 기업, 전 세계 노광장비 90% 공급, 한 대 5천억, 연간 100대만 생산하는 ASML로 쓰면 반도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ASML이 있는 네덜란드랑 외교를 잘해서 당선되고 그 해부터 관리를 잘해서 반도체 R&D 센터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ASML 최초로 해외에 R&D 센터를 짓게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철저히 미국이 주장하는 반도체 디커플링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ASML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딸리니까 이런 국익적인 애국적인 행보를 하고 있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웨이 전수조사까지 했다. 문재인은 이거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화웨이 전수조사 해달라는 거 문재인은 거부했거든요. 외교 분쟁 생길 거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에 국정원한테 시켜가지고 화웨이 장비를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대미 투자를 확대해서 세계 1위, 미국에 투자한 세계 1등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주의, 세계주의, 친미, 자유국가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자유국 국가의 코너스톤 역할을 했던 게 윤석열 정부라고. 이 나라가 안보가 어려워? 그럼 방산 수출해줘. 이 나라가 전력이 딸려? 그러면 원전 수출해줘. 이 나라가 반도체가 없어? 그러면 반도체 제공을 해줘. 대한민국 없으면 이 전세계 자유문명이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문재인이는 거기서 다 탈피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잘해서 불화수소 의존도를 중국에서 일본 쪽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외교 분쟁이 생기면 반도체 수급이 끊길 뻔했거든요. 중국한테 이렇게 되면은. 근데 한미일 동맹이 강건하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돌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거를 다 해놓은 대통령입니다. 어디 이런 대통령을 탄핵하냐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했냐. 문재인과 이재명은 중국의 쉐쉐, 대만의 쉐쉐, 뭐 중국은 산봉우리, 이런 집단이 어떤 정책을 했는가 제가 보여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정신을 우뚝 세우고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 세력 가운데, 네트워크 가운데 대한민국을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에 참 우리나라 보훈처가 이때까지 잘 못해가지고 참전용사들도 소홀히 돼가지고 옷도 제대로 된 거 못 입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가보훈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군 기관 같은 것도 살려놨어요.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때까지 보수 정권이 하던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제3장 국회 40조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죠.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어. 국회, 너네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 논쟁에서 지지 마십시오. 감히 헌법을 위반하는 내란죄를 저질러 계엄령? 노노노. 이미 국회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무한대로 탄핵 시도를 했거든. 그러면 헌법상 대통령한테 있는 권한인 계엄령 선포를 왜 하면 안 되는데, 너네가 먼저 2년 반 동안 대통령 바지가랑이 붙들고 탄핵 시도를 22번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합당한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한을 쓰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의 골자라고. 그러면은 국회는 권한은 남발했는데 어떤 책임을 졌나 봐야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을 따라 직무를 행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서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부정부패 비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만큼 권한이 세면은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거지. 그 책임을 안 지면은 위헌정당.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어이 민주당, 청렴의 의무를 지켰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많아요. 송영길 돈봉투 뿌리고 막 난리가 났죠. 그죠? 최근에 관련자들 유죄 판결 받고 난리야. 이재명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성남FC 뭐 끝도 없이 이어지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화영 녹취록이 터졌는데 김성태가 사실은 이재명 사법 로비하는데 돈을 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권순일한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게 녹취록이 터졌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입법농단이 버젓이 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이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떤 나라가 비상사태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러한 집단은 종북 주사파와 놀아나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커넥션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대만의 사례를 봅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요, 보수주의자들이 한국 상황을 잘 모르고 민주주의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대만과 한국의 사례와 이런 거를 역사의 사례를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같은 경우에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총통견제법 대부분 위원이라면서 대만 헌재에서 국민당이 입법 폭주를 할 때에 기각을 때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라이칭더가 새로운 민진당 반중 정당이 총통을 배출했죠. 올해. 근데 국회는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국민당이 제1야당으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당 국민당 친중이거든요. 반중 라이칭더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법 시도를 했냐면은 총통견제법. 자, 첫 번째, 우리가 원할 때 총통은 국회에 나와서 소상히 모든 걸 다 설명해라. 두 번째, 대만의 국민들은 국민당이 요구를 할 때에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 보면 입법 독재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대만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이 되면서 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중 라이칭더 총통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반중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1번부터 7번까지 다 반중이다. 관세를 때려도 반중이고 장벽을 세워도 반중이고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반중이고 모든 게 다 반중이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규명도 반중이고. 근데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 대만, 대한민국이 너무 필요한데 대만과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이 폭주를 하고 있다. 친중 정당들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대만은 일단은 이 위기를 벗어났는데 지금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대만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왜 한국을 지켜야 되는가? 그럼 전 세계는 한국은 코너스톤입니다. 대한민국 없이 반도체 없고요. 글로벌 공급망 없고 대한민국 없이 원전 시장 확대 없고 대한민국 없이 러시아랑 중국의 원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방안 없고 대한민국 없이 미국의 조선업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없고 물론 제가 좀 과장을 섞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의 도움이 없이 한미일 공존 없고 대한민국 없이 인도태평양의 대전략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 미국이 그리는 오키나와 괌, 대만, 필리핀을 잇는 사슬이 무너지는 거예요. 친중 국가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오키나와 괌, 대만, 필리핀, 대한민국을 잇는 사슬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러시아 전략 위협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극해 북한을 잇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없이는 북한을 잡을 수가 없고 러우 전쟁 다음에는 폴란드와의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한민국의 한 축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러시아 견제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한민국은 2023년 최대 대미 투자국입니다. 삼성, SK, 현대, 하나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했었던 기업들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대한민국이 쓰러진다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에 자유문명 보루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의 쓰러진 선례가 남게 되면서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국민 담화문과 전 세계 대상으로 지금 발표를 해야 됩니다. 깃발을 들면은 따라 나설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때지만은 결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에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탄핵 안 된다. 탄핵으로 가자 그냥. 뭐 헌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한쪽에서는 대통령 조기 하야해라. 막 지금 세 갈래로 싸우고 난리예요 지금. 이 한심한 인간들이 지금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당대표가 이상한 인간이니까 그러지. 윤상현 의원 말대로 화가 이만큼 났어요. 중진 의원들이. 왜? 중진 의원들이랑 의논을 하나도 안 하고 자꾸 무슨 뭐 임기 단축이니 자진 하야니 뭐? 국힘의 의원들 잘 들으십시오. 한국갤럽에서 어제자로 발표했는데 국힘 지지층 63%는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33%도 아니고 63%라고? 이 정도면 국힘은 지금 어떤 노선을 가야 되는지 입장을 분명하게 정해야지. 우리가 아니라는데 왜 니네가 슬슬 기냐고. 박충원 의원이 얼마 전에 국회 그 과방위에서 싸우더라고. 민주당은 노정명이랑. 탄핵을 찬성하는 민심이 있다면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민심이라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는 뭐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당원 눈높이는 도대체 뭐냐 이거. 이런 조사까지는 나오는데도 안에서 뭐 딴 생각하고 있어요? 김재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집에 일어난 협박하고 이런 거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전시에는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그거 무섭다고 이번에 솔랑 찬성표 또 던졌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 특검법에 그 찬성 던졌더만 김재석 의원. 지금 그 정도로 공포감 안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다 걸었어요 여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 국힘 의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찍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내린 이후 그 영상 지금 조회수 한 190만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댓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대학생들이랑 10대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나갔다가 그 다음에 제 영상 보고 사과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댓글까지 있어요. 10대 학생들은 뭔지도 몰랐는데 저희가 배포하는 자료 보고 민주당한테 분노한다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영상에 댓글 단 겁니다. 20대 초반 남자인데 계엄령이 선포를 했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잠결에 하신 첫마디가 잘했네입니다. 뭐라고 말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미친나 이게 아니고 대통령 잘했네. 이게 민심인 거예요. 이참에 간첩 세력을 몰아내려는 거 아주 좋다라고 하셨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도 이 일을 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라면서 분명히 계엄령 선포한 이유가 있을 거다. 어떻게 국힘 의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의원들이 왜 없어? 윤상현 의원이랑 박충원 의원이랑 몇몇 빼고는 이런 말을 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그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변호해주는 이게 당원들의 민심입니다. 이 아버지가 제가 올린 영상을 소개해주면서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했다라면서 가족 톡방에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영상을 쭉 보니 정말 제가 이런 해안이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게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국힘 따라다니는 기자들 때문에 지금 쫄지 말고, 수사 시작된다는 것 때문에 쫄지 말고 진짜 당신들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크게 내서 설득을 하란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빌빌거리지 말고. 자,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요. 어제 촛불 집회에
다녀왔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제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우매한 민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에 분노에 휩쓸려서 애국자를 누추한 깜빵을 보내고자 하는 집단과 한 무리에 섞여 팻말을 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 잘 들으십시오. 조회수가 왜 180만을 지금 찍겠냐고. 촛불 집회에 갔다 온 학생도 지금 자기가 잘못했대. 애국자를 누추한 깜빵을 보낼 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한대.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거는 별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예산 탄핵을 하는 민주당을 규탄했죠, 대통령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했어. 장교들 봉급 깎아버리고 병사들 밥값 다 깎아버리고 저거들 연봉 1억 6천 올려버리고 원자력 예산 깎아버리고 신재생 에너지 예산만 올려버리고 문재인한테는 특활비 96억 원 물어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빵원 주고 문재인 이재명이 수사한다고 검경 특활비 다 잘라버리고 선관위 수사한다고 감사원 특활비 다 잘라버리고 그거를 듣고 이런 학생들이 다 이거는 맞는 말이구나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피를 끓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 마당에 앞에 나와서 전국민 대상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같은 편이 다 많이 붙어버리지. 국회의원들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한테 우리가 투표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투표했는지 알아?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창당 시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탈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정치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제 채널 잘 보다가도 사라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정치 그만 보고 싶다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왜 이때까지 꾹 참으면서 투표해주고 이빨 꾹 깨물고 투표해주는지 알아요? 그거는 당신들을 신뢰해서가 아니고 일단은 국회에 집어넣어서 시간이라도 벌어보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별난 사태가 왔을 때 목소리라도 내라고 그 자리에 집어넣은 거지. 지금 사태에 대통령을 버리고 우리를 버리라고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번에 대통령 버리고 우리만 살 수 있겠지 이러면서 지금 조기 하야랑 막 이런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하는 의원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한번 해보라고. 보수 대통령을 2번이나 못 지킨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제부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릴 거고 다시는 투표 안 해. 보이콧 할 거야. 왜 투표해? 대통령을 2번이나 못 지킨 정당을 왜 우리가 뽑아줘야 되냐고. 끌려다니는 인질 아닙니다. 99% 인내심이 찼는데 지금 1% 남은 시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 투표 보이콧 운동할 거고 제가 가진 모든 선동 능력을 갖고 이 정당을 박살내는데 내 인생 모든 걸 걸 거예요. 어떤 한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엄령을 내린 진짜 이유 설득돼서 나는 중도였는데 윤석열 지지 안 했는데 이제부터 구구다. 제가 여기서 뭘 말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업적 얘기했죠. 네덜란드랑 외교 잘해가지고 삼성이랑 합작해가지고 R&D 센터 여기 MOU 체결하고 미국이랑 관계 잘해가지고 방산 수출하고 원전 수출하고 이제는 미국이랑 원전 MOU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미래 다 설계하고 민노총 때려잡고 이런 얘기를 언론들이 이때까지 안 하고 맨날 특검 천공 이런 얘기 하니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이런 얘기 해주니까 다 설득되잖아. 국회의원들 요번에 총대 메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얘기하세요.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와 계엄령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업적 얘기하세요. 설득되는 사람 많습니다. 대학생도 우리 편 만들면 이깁니다. 현 대학생인데 안 그래도 선생님의 게시물 중 하나를 에타에 올렸는데요. 대학생들 보는 게시판이죠.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 못해서 핫 게시물까지 선정됐대. 국회의원들 보고 있어. 이게 민심이다. 대학생들이 동의해서 핫 게시물까지 지정됐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운이 사라지지 않았대.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됐대. 다 설득되는 거예요. 이런 댓글이 지금 막 수천 개나 깔려 있습니다. 중2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미친 짓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다 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어쩌면 민주당이 지금 현재 분위기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캐치한 거예요. 중2 학생이. 중2 학생도 깨달았는데 왜 당신들이 그걸 못 깨달아? 하지만 지금은 이 민주당이 악랄한 행위를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나중에 정치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국민은 지금 이 상황을 주변들에게 알리고 언론만 믿지 말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는 걸 학생들이 깨달은 거야. 근데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떤 심정이냐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 얘기 많이 들어.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도 망하고 막 경제도 추락을 하고 불안감에 일자리는 없고 근데 뭐가 잘못되는 거지? 언론을 틀면은 맨날 천공 특검 이런 얘기만 나와. 윤석열 대통령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근데 이번에 계엄령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한 짓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영상 하나 보고 어떤 게 진실인지 내가 매트릭스에 살았다는 걸 다 깨달은 거야. 학생들이 지금 이거를 깨주라고.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았지만 최고의 기회로 지금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다니까. 이러한 학생들이 이번 계엄 사태가 아니면 언제 정치를 관심을 갖겠냐고요. 이거에 반박하는 민주당 영상 없나요? 없으면 이 영상이 진실로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는 게시물 공개했더니 보수로 돌아서고 민주당을 장렬하게 비판해줍니다. 다 청년들이에요. 27살. 나는 이재명 찍었던 개돼지였다. 이재명 덕에. 이재명이 역대급 개땡땡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재명 지지자도 돌아왔어요. 지금 시위에 나와 있는 깃발 보면요. LGBT, 페미니즘, 민노총, 사회주의 전진 이런 깃발들이 딱 깔려있어요. 근데 이렇게 순진무구한 이 국민들은 팩트를 얘기하니까 다 돌아선다는 거거든. 그럼 대통령이 지금 막 수사 위기에 막 몰렸을 때 국힘만 정신 똑띠 차리면은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할 수 있는 반격의 길을 삼을 수 있다니까. 전남대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학생이 기사화도 됐고,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위원정당 해산. 전남대에서 나는 대통령보다 민주당이 더 싫다. 그 다음에 고대생이 쓴 대자본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너무 길어서 다 못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기사화되고 난리거든요. 이 고려대 학생 2명이 대자보를 썼는데 계엄 나였어도, 이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참 선진국가를 만들었는데 미완의 과제가 있다. 뭐냐? 국회 독재를 막아서는 제도를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 똑똑한 학생들이 국회 독재를 막아내지 못했대. 우리 헌정사가. 대단한 통찰이에요. 대단한 통찰. 이거 지금 대학생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거든. 성균관 대학교 학생도 그럼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라는 글을 써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 아니다. 딱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 버린 상권 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얘기하는 걸까? 이 대단한 통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계엄령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계엄령의 목적인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냥 내란죄만 떠들어. 그러니까 학생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거는 바로 사법부의 타락과 망가져버린 상권 분립이 바로 그 배경에 있다. 사법부 기능 상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때쯤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정교사 관련된 녹취록까지 있는데도 위정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는데 위정교사한 사람이 무죄를 받은 이런 어이없는 판결. 그 다음에 사법부의 로비 이런 얘기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계엄령을 안 할 수가 있겠냐. 국제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상권 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의 족쇄만 달면 마비시키려는 전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 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대한민국 아직 안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 주변에 딱 천홍성 같이 지키면 이거 누가 이겨 이걸. 새로 각성된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대통령 지키러 나왔던데 이 프레임을 누가 깨냐고. 국제사회 여론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순간에. 우리 대학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발 지금 구국의 결단에 동참하셔가지고 조직을 많이 꾸려주시고 기자회견 하시고 대자보 만드시고 현수막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활동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나라 대통령 혼자 못 지켜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일어났어. 고등학생들도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전국 애국 고등학생 시국선언. 국회의원들과 언론들이 제2 계엄의 음모론을 남발하면서 정치적 혼란만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는 적성 세력만을 이롭게 하는 반대한민국 폭감이 분명하다. 자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쇠퇴의 길을 걷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의 단죄를 받으라. 국회를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방탄독으로 사용하는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임하라. 북한 공산 세력의 대한민국 붕괴 음모를 직간접적으로 돈 모든 이런 절가수 치러라. 지금 검경, 군 수사부, 공수처 기가 막히게 빠르게 움직이더라고. 근데 궁금한 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빨리 안 움직이는데? 당신들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사람이었다는 거 방증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도 의심할 줄 안다. 왜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자, 그럼 싸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 아니 있어요. 이런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박충원 의원입니다. 과방위에서 노정면이랑 충돌이 있었어요. 내란 동조범이라고 시비를 거니까 박충원 의원이 맞받아치죠. 니들이 헌법재판소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러니까 박충원 의원이 닥쳐라고 하죠. 이 정도의 파이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충원 의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충원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탄핵 찬성만 민심이냐고, 탄핵 반대도 민심이라고. 박충원 의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우리도 해야 돼. 진짜 민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 전단지, 현수막, 대자보, 링크 공유, 당원 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압박하기, 댓글 쓰기, 문자 보내기, 자기 지역구에 이런 소신 보인 의원들이 있다면 칭찬해주고,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해주고, 청년단체들을 시위해주고, 기자회견 해주고, 집회에 우리가 또 참석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방면을 다 해주면은 이번 주에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 국힘안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방안에 대해서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인데 이거 하면은 저희한테 죽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당신들도 다 죽어요. 정신 나간 인간이 이런 거 제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힘에 지금 꼼수가 다 보여요. 대통령과 거리도에 산다. 하야 및 조기 대선 이런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임기 단축 및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공감대를 좀 사고 있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근데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헷갈리면 돌진해서 싸우십시오. 그냥 첫 번째 계엄의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두 번째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얘기해. 세 번째 민주당의 전과 혐의와 친중 현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맞으니까 저희를 위해서 뭉쳐달라고 소리 질러. 그럼 일개 유튜버만 해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당신들 108명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 내면은 역전하지 당연히. 상황이 쉽진 않지만, 자
내란 수결하고 한 목소리를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무게가 많다. 이재명 방탄용 무한 탄핵한 거 다 얘기해. 예산 탄핵한 거 다 얘기해. 대통령실 검경 감사원 산업인원지 정지시켜 다 얘기해. 안보 방해한 거 다 얘기해. 장병 밥가 초급 장교 봉급도 동결시키고 방산 수출도 허락 맡으라 그래 민주당이. 저거들이 걸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과 돈봉투 죄와 관련해서는 개정을 시도합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 민주당 지금. 간첩법과 금투세 폐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다 방해, 입법 방해.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마비를 시켜놓은 집단으로 역프레임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전과자들이 1억 6천으로 자기들 월급은 올려. 이 정도로 유리한 구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은 내란죄밖에 없어요. 뭐 내란죄가 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국가에 대해서 반란 선포했어요? 누구들이 계엄령 철회해가지고 바로 받아들였잖아. 창문 하나 깨졌다. 창문 하나. 부상자몇 생겼지만 내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헌법학자들이 얘기하자는 내란죄 아니라고. 계엄령에 대해서는 논쟁적일 수 있겠지만 내란죄라는 거는 어떠한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내란이라고. 윤희숙 전 의원 보십시오. 뭐라고 워딩 씁니까? 이재명은 계엄보다도 더한 짓도 할 인물이다. 이런 거 워딩 왜 못 쓰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뭔 일만 일어나면 그것부터 지려먹고 냉정하게 가야지. 윤상현 의원이 뭐라 얘기하냐.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저는 조기 퇴진 조기 하에 반대합니다. 어제 얘기했던 중진 의원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겠다라는 거다. 맞지. 윤상현 의원 진짜 지지하는 분들 많다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도찐 개찐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검 위에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없다. 절대로 이 의견을 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나온 윤상현 의원의 이 워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한테. 탄핵을 하여든 하야를 하든 똑같다. 왜냐면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어떤 선택을 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잃으면 이재명이가 이제는 8년 동안 대통령을 한다라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대통령의 주검 위에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없다라는 일념하에 어떻게 하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까. 여기 올인하자라는 거야.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는 거야. 대학생들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언론도 움직이지. 그래도 우리가 절박함을 갖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현실직신하자고요. 당장 있을 이번 주에 토요일에 있을 그 싸움을 지켜내야 된다고. 근데 그 전에 수요일부터 목금 민심과 국힘 의원들의 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고 국회에 앉아 있는 당신들은 진짜 민심과 한국 사회 방향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면 당신들이 사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면 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정치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봐라. 소신, 의리, 정의의 편 선 전사들로 다 존경받아요. 어디 가서 욕먹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언론의 포위망에 둘러싸여서 두려움에 쌓여있지. 그죠? 언론의 포위망에 둘러싸여 있는 원인은 당신들이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싸우면 우리가 깃발을 두고 동참할 것이고 당신들이 싸우면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달려들 것이고 당신들이 싸울 때에 고등학생들이 달려들 것이고 이 나라의 미래 세대가 참여할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낙동강 전선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포위됐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세상을 봐라. 당대표 하나 못 이기고 끌려간 다음에 이재명한테 나라를 헌납한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싸우세요. 파이트! 응? 방송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한때나마 좀 제가 의구심을 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면서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태가 아니죠. 이번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이번 계엄과 관련돼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기쁘네요. 죄송한데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죄송하면서 기쁠 수가 있다는 게 저도 약간 놀라운데요. 잠시만요. 채팅창이 또 왜 안 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채팅창 좀 띄우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분만 있으면 달라. 명분만 달라. 그거였는데 지금 드디어 명분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목숨 걸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한때나마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오늘은 저한테 마음껏 욕하셔도 저 여러분들의 욕 정말 비판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환경에 약간은 노출되는 범위에 따라서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전 욕먹어도 쌉니다. 욕먹어도 싸고요. 지금 이 발표 시점과 관련돼 가지고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오히려 역전의 발판을 밟기에 훨씬 더 좋다. 오히려 기대치를 제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발표한 것이 훨씬 더 효과는 훌륭한 판단이었다. 제 생각이 짧고 어리석었음을 반성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도 죄송합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제 생각이 짧았음을 거듭 밝혀드리며 저 역시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이 기쁨이 교차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께 정말 그동안 분란을 일으켰던 점 죄송하며 저는 비겁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래도 우파는 살아남아야 된다 하면서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명분이 부족했음에도 지금 대통령을 믿고 따라주셨던 여러분들이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며 아직 유리한 싸움은 아닙니다. 아직 유리한 싸움은 아니지만 이제는 상황이 어떤 불리한 상황으로 가더라도 절대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변절했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 그동안 제가 의심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드리며 이번 국면전은 어떻게든 이젠 총직결입니다. 후퇴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 기쁩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이 틀려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